안녕하십니까. 인성정보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사업부 최기원 책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약자로 VCF라는 VMware 기반의 통합 플랫폼을 통해 IT 인프라 현대화를 어떻게 하면 쉽게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접근 전략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통해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플랫폼을 손쉽게 생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 요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VMware에서 아시아 태평양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리포트에 따르면 퍼블릭 클라우드 채택은 평균 39%에서 4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내 구축 시에는 하이브리드 구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처음부터 새로운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의 어플리케이션 생성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고 퍼블릭 클라우드와의 서비스 통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에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 기업들이 새롭게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점은 기존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레거시 및 컨테이너 응용 프로그램을 패치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자동화를 통해 통합 플랫폼에서 VM과 컨테이너를 동시에 관리하여 안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자는 비효율적인 티켓 기반 시스템을 통해 생산성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인프라 및 기타 리소스에 대해 셀프 서비스 액세스 권한을 습득함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가하는 클러스터 집합에 대해 제어 및 가시성이 부족해지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일 제어 지점에서 모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리하고 규정 준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도전 과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바로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VMware vSphere의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쿠버네티스 플랫폼이 통합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버추얼 머신과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플랫폼을 하나의 vSphere 기반에서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면 새로운 방식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도 기존 vSphere 운영 방식을 통해 그대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쉽게 적용하기 어려웠던 DevOps 방식이나 애자일 방식의 개발 방법도 익숙한 vSphere 인프라 환경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현해 주는 것이 바로 VMware에서 새롭게 출시한 탄주 솔루션입니다. VMware 탄주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기존 vSphere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플랫폼을 vSphere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VMware 탄주에는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인프라 환경을 구현하는 run, 컨테이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 및 빌드를 책임지는 빌드, 대규모 및 멀티 클라우드 기반을 관리하는 매니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한 쿠버네티스 런타임을 책임지는 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Mware 탄주의 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버네티스 런타임 환경을 책임집니다. 쿠버네티스는 아시다시피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인데요. 런은 바로 이 쿠버네티스 런타임 환경을 만들어주고 vSphere에서 쿠버네티스를 관리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쿠버네티스를 기존 vSphere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쿠버네티스의 모든 기능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며 전체적인 부분에서 vSphere가 관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런타임 환경을 기존 vSphere 환경에 적용하려면 기존과는 다른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는 네임스페이스라는 공간을 생성함으로써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네임스페이스에는 VM 및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며 네임스페이스 생성을 통해서 vSphere는 동일한 인프라 관리 방법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생성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버네티스 런타임 환경인 런만 구축한다고 해서 기존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까요? 개발자의 권한에 따른 리소스 분배, 셀프 서비스 포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간 표준화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된 인프라가 필요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델 테크놀로지스 VxRail 기반의 VCF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VxRail 기반의 VCF는 단순 HCI 대비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모든 요소가 사전에 통합된 표준화 및 자동화된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SDDC 매니저를 통해 멀티 클라우드를 관리할 수 있으며 셀프 서비스 및 통합 펌웨어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서버 가상화, VDI,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까지 동시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VxRail 기반의 VCF에서 실제로 쿠버네티스 런타임 환경을 구현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CF는 서버 가상화, VDI,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개별 워크로드 도메인을 생성하여 관리합니다. 모든 관리는 SDDC 매니저 및 VxRail 매니저를 통해서 자동화 관리가 가능합니다. VCF 관리자는 번거로운 수동 작업 없이 통합 GUI를 통해서 VM에서부터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까지 손쉽게 다양한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워크로드 도메인 생성이 완료된 후에는 네트워크 가상화 부분인 NSXT 엣지 클러스터를 배포합니다. NSXT 엣지 클러스터 배포에 필요한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사용을 위해 필요한 엣지 클러스터가 배포됩니다. 워크로드 도메인 생성 및 NSX 엣지 클러스터 생성이 완료된 후에는 워크로드 도메인을 활성화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슈퍼바이저 클러스터가 생성됩니다. 슈퍼바이저 클러스터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런타임이 구동되도록 해주는 중요한 클러스터입니다. 이 클러스터는 vSphere 내부에 자동으로 설치되며 쿠버네티스 런타임을 VIB 형태로 ESXi 호스트에 자동으로 배포되어 설치됩니다. 워크로드 도메인이 활성화된 후에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생성 시 사용할 이미지를 저장하는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생성이 필요합니다. VMware는 포톤 이미지를 컨텐츠 라이브러리에 등록하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생성 시에 사용하는데요. 이때 포톤 이미지는 인터넷상의 VMware 호스티드 라이브러리로부터 다운로드되어 저장됩니다. 다음으로 하버 부분을 배포하게 되는데요. 하버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하고 배포할 수 있는 레지스트리 서버입니다. 이 부분은 옵션으로서 하버를 통해 사내의 레지스트리 서버를 구축할 수 있고 사내에 구축할 수 없다면 외부 레지스트리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기업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관리하고자 한다면 하버를 활용하여 사내의 레지스트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작업이 수행 완료되었다면 이제 네임스페이스 및 단주 쿠버네티스 그리드 클러스터를 생성하여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제작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리소스 사용을 통해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합니다. 이후 생성된 네임스페이스 공간에 단주 쿠버네티스 그리드 클러스터를 생성하여 사용자 위임 및 리소스 할당을 해주면 개발자는 관리자의 개입 없이도 vSphere 환경에 로그인하여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즉시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주 쿠버네티스 그리드 클러스터 생성 과정의 동영상 데모를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데모에서는 vSphere with Kubernetes CLI 플러그인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사용하여 단주 쿠버네티스 그리드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CLI 도구 웹페이지에서 선호하는 운영체제용 쿠버네티스 CLI 도구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CLI 도구를 리눅스 워크스테이션에 다운로드합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관리를 위한 명령어 바이너리인 kubectl과 kubectl vSphere를 배포합니다. 언집을 통해서 압축을 풀어주고요. 정상적으로 kubectl과 kubectl vSphere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TKG 클러스터 배포를 하기 위해서 리눅스 워크스테이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기존 클러스터를 확인을 하고요. 네임스페이스 아래에서 YAML 매니페스트 파일을 사용하여 TKG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TKG 클러스터 배포를 위해서 kubectl 명령어를 사용해서 배포를 시작합니다. vSphere 웹 클라이언트에서 확인해 보면 정상적으로 TKG 클러스터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KG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데는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TKG 클러스터 생성이 완료되었고요. vSphere 웹 클라이언트에서 TKG 클러스터가 생성되어서 실행 중인 상태임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I 화면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TKG 클러스터가 생성되어서 실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단주 쿠버네티스 그리드 클러스터 생성에 대한 데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단주의 기능이 결합된 VCF를 통해서 기존 가상머신 기반의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 벗어나서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구현까지 확장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VMware 단주 환경이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VCF는 기존의 개발자가 인프라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VM과 컨테이너 환경을 동시에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장점, 이와 더불어 3티어 아키텍처 대비 28%의 TCO를 절감시켜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사스 개발 환경으로의 전환을 앞당겨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인프라 하나만 바꾼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프라 전환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한 준비를 하나씩 해 나간다면 회사의 개발 환경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